자,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이제 신용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게 이제 발생을 하면 기업들은 이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제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내에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이 은행이랑 이제 거래하던 기업들의 이제 차입이 어려워지고 기업 도산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만약 이러다 보면 이제 건전한 은행들도 이제 기업의 이제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에 이제 대비를 해서 대출 규모를 이제 축소를 하고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금 공급이 더욱 이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식, 채권 등 이제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실물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데요. 부분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 금융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1998년 외환위기 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이제 도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신용위험, 신용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신용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경제 주체가 활용하는 신용의 정도를 이제 신용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레버리지는 이제 지뢰 작용, 지뢰 장치 또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기업 경영 분야에서 이제 레버리지는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이제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 수익률이 타인 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익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반대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타인 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든 역효과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이제 손실 발생도 크고, 레버리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정 수준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간 부분의 신용 레버리지 수준으로 민간 신용 명목 GDP 비율을 이제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신용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 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BCBS에서 이제 민간 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 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로 넓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신용 스프레드,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특정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동일 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 차이로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 등급이 AA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인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인 경우에 이제 신용 스프레드는 0.5%. 현재 회사채는 투자 적격 회사채와 투자 부적격 회사채로 구분되고, 투자 적격 회사채는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로 이제 구분이 된다. 우량 회사채 신용 위험이 비우량 회사채 신용 위험보다 작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비우량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보다 이제 당연히 작게 나타나고요.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국고채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돼서 부도 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돼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동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 비율형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 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고,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처럼 신용 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비율형 회사채로 자금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형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국고채 금리가 급증 보도율이 높아지고 이게 좀 약간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특정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동일 만기 무위험 채권인 이제 국고채 금리랑 이제 해당 채권 금리로 나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만약에 이제 축소된다는 거는 국고채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돼서 부도 위험이 이제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이제 같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이제 의미를 한다. 스프레드 시트가 이제 확대되면 금리가 이제 안 변했는데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로 업황이 악화되거나 부도 위험이 높아졌거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 이걸 의미하니까 요거는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연계증권 CLN Credit Linked Notes 신용연계증권 지급보증 계약과 이제 유사한데 신용파산수합 CDS를 이제 증권화한 형태를 신용연계증권이라고 한다. 자, 보장매입자 CLN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보장 매도자 CLN 매수자는 CLN 매수 오케이 이제 약정 이자를 받는 대신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기초자산의 손실을 이제 부담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은 보장 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건 발생 시에 보장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 기초자산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장 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자산의 손실분을 차감을 해서 보장 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 매도자에게 인도한다는 건데 이제 신용연계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용파산 수합과는 이제 달리 이 거래대금이 담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35차 마지막 신용위험, 신용리스크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이행 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능성. 바젤 자본 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 99.9%에서 일정 기간 1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 손실로 정의를 하고 있고 총 손실은 이제 VAR Value at Risk로 이제 산출을 해서 예상 손실 EL Expected Loss 예상 손실과 예상의 손실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 규제상 예상 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 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 예상 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산식을 이용해서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 시에 사전에 적립된 대손 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을 한다. 반면 총 손실 중에 이제 예상 손실을 초과하는 예상 외 손실은 자기 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을 한다. 연간검색어는 예상 손실이 있고요. 예상 손실이 여기서 뭐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1년 이내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으로 이제 부도시 익스포저 예상 부도시 손실 산식을 이용해서 이제 산출을 하고 실제 손실 발생 시 이제 사전에 적립된 대손 충당금으로 이제 흡수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계속 한번 읽어보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자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까지 했고 다음 36-1차는 36차는 신용 창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용 위험, 신용 리스크, 신용 연계증권 CLN, 신용 스프레드, 자 신용 레버리지, 신용 경색, 시장 변경 환율 제도, 시장 리스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 신용리지 이렇게 총 10개를 해서 경제금융용어 50%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50%입니다.